매주 목요일 문화 트렌드를 읽고 실생활과 접목하는 뉴스 라이프 밸런스 조은정의 뉴라벨입니다. 문화부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은정입니다. 네, 세보니까 오늘 벌써 뉴라벨 5번째입니다. 네. 그동안 미술, 책, 공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접하는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예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능. 네, 시대별로 예능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웃찾기 예능이 특히 눈에 띕니다. 네. 예능이 이웃을 찾는다. 어떤 얘기인가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인가요? 네, 평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는 얘기를 듣고 얘기를 또 나누는 그런 이웃찾기 예능들이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봤습니다. 네, 한 끼 줍쇼는 한 동네를 정해서 그 동네의 특징을 알려준 뒤에 연예인들이 집집마다 이제 숟가락을 들고 가서 저녁 한 끼를 얻어먹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뭐 정말 각본도 없고 섭외도 없는 리얼입니다. 네. 네, 무작정 이웃의 문을 두드려서 오케이를 하면 밥을 얻어먹는 건데 이 프로는 처음에는 주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제는 프로그램이 많이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은 이런 포맷이구나 하고 알게 되니까 주민들도 경계심을 좀 푸는 거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EBS에서 조식 포함 아파트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네. 한 아파트를 정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식재료를 구하고 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서 식재료를 구한 다음에 아침에 이렇게 그 모은 재료로 아파트 공터에 조식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들이 나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 또 유재석, 조세호 씨가 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가 또 새로 나왔는데요. 그냥 두 사람이 이제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즉석에서 행인들이나 이웃 주민들을 섭외해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이렇게 예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 찾기에 나서고 있었고 또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반응이 꽤 좋습니다. 네, 예능하면 누가 더 많이 웃기느냐 또 얼마나 재치 있는 이야기를 네. 하느냐가 경쟁했던 것 같은데 이런 포맷이 유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공동체, 소통, 이웃에 대한 목마름 때문일 겁니다. 아하. 네, 1인 가구가 많고 또 주거 환경이 아파트 위주, 뭐 빌라 위주이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이웃 간 교류가 거의 힘들잖아요. 네. 뭐 딱히 계기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궁금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 다른 동네는 어떤 모습으로 또 삶이 이어지는지 그걸 TV가 대신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평론가들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황진미 대중문화 평론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TV를 통해서 어쨌든 이웃이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고 이웃을 계속 비춰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궁금증과 수요가 있어요. 내가 옆집의 문을 두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연예인이 옆집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아내를 보는 거는 나는 그거에 대한 관심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어서 환기되는 바가 있어요. 이 말이 귀에 꽂히네요. 네, 사실 2000년대만 해도 뭐 동네나 지역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TV 속에서는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지금도 뭐 부동산 폭등, 뭐 집값 얘기로 난리고 이 동네 집값이 얼마더라 하면서 값으로 줄 세우기가 바쁜데 과연 우리 삶이 그것뿐이겠냐는 거죠. 그것만이겠냐는 거죠.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에게 향토 문화가 있었고 그렇죠. 또 내가 사는 동네, 또 이웃이 주는 포근함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네 기반한 이웃찾기 프로는 각박한 삶에 정서적으로 위로가 되는 거죠. 뭐 아무리 혼밥 혼술이 편하다곤 하지만 또 함께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또 프로그램들이 나영석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 나영석 PD가 만드는 네. 윤식당이나 삼시세끼 같은 이런 슬로우 그 라이프 예능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요. 김교석 대중문화 평론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나영석 사단이 해왔던 그런 슬로우 라이프 관련된 것들과 사실 맥은 맞닿아 있는 것들이라서 그 각박하고 힘든 우리 사회의 위로나 재미의 정서가 이런 식의 따뜻함? 가족, 공동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우리 사는 이야기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위로의 정서가 되고 있지 않나. 조 기자, 앞으로도 이런 예능들이 계속 발전할까요? 네, 각본과 억지 설정이 전혀 없는 또 뭔가를 함께하면서 소통하는 예능들은 점점 더 발전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나 혼자 산다 같은 개인 관찰형 예능이 인기가 많은데 또 어느 정도 설정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설정을 더 빼고
좀 더 평범한 이웃을 향해서 열린 방향으로 발전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웃 뭐 한 명 한 명을 만나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 공동체를 비추는 쪽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성신여대 노동열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지역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들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 대 개인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거나 그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하는 거지만 이게 조금 더 조직적으로 가면 훨씬 더 이웃이라는 개념이거나 지역사회라는 개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직접 소통할 수 없고 TV로 대리 만족한다는 바로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하네요. 네, 뭐 당연히 재미를 추구하는 예능이나 또 TV 매체의 특성상 뭐 당연히 구경하는 거고 보는 것에 그치는 건데요. 그래도 이웃에 대한 주의를 좀 환기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건 가치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또 이렇게 원초적인 뭐 먹방이라든지 원초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소모적인 예능보다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대의 병폐를 해결할 대안적인 삶으로 또 제시되기도 하고요. 또 최근 출간된 책 중에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 네, 이 책은 그 조현 정교 전문 기자가 쓴 책인데 전국 세계의 지역 공동체를 직접 다니면서 또 살아보면서 미덕을 탐구한 책이라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영화도 이런 내용을 탐구하는 내용이 많아서 앞으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콘텐츠는 좀 기회가 되면 더 깊이 있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